없잖아요. 상대방은 이제 신랑한테 이제 나한테 공격할 게 이제 평상시에 전혀 없으니까 뭐 이제 돈 쓰는 거라든지. 근데 사실은 돈을 써봤자 집안에 먹는 거 이런 것만 썼는데도 뭐 신랑은 이제 계속했죠. 그러니까 20몇 년을 이제 매일 이제 마트 가서 장을 봐오면 3만원 5만원 매일 보면 반찬 사오고 뭐 가정 필요한 거 사오고 이래 하다 보면 장 볼 게 있죠. 그래서 매일 한 20몇 년을 잔소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면 나는 마트 안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저는 계속 그 얘기가 이렇게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거를 내 자신이 거기를 안 가요. 못 가요. 그게 내 몸이 거부해 버려요. 좀 그런 좀 정신적인 그게 있어요. 이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진짜 하기 싫잖아요. 저 안 해요 이거. 그래서 신랑한테 나 자꾸 이러면 마트 안 가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. 근데 신랑은 정말 내가 마트 안 갈 줄은 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못 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나 봐요.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요. 근데 저는 그래요. 거기를 가기 싫잖아요. 자꾸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가기 싫으면요 내 몸이 거기를 못 가요. 정신적으로 거기를 못 가요. 그렇게 돼요.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. 왜 거기를 왜 못 가? 라고 하지만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. 아프죠? 가기 싫어서 자꾸 아프죠. 무슨 이제 가기 싫은 게 생기죠. 그래서 자기가 한 4년 이상은 이제 장을 봐줬죠. 계속 뭐 장을 봐주고 필요한 거 사다 주고 이제 애들이 안 되니까 쿠팡으로도 해주고.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 사람한테는 잔소리를 하면 자기가 그냥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그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나중에는 안 해버린다는 거를 알게 됐죠.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오래 살면서 타협점을 찾아가게 되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신랑이 뭘 이제 막 해주세요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해주잖아요. 그럼 협박 비슷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. 다육이 다 죽으면 새가 다시 싹 사올 거야 라고 말을 해버려요. 오늘 아침에 딱 그랬거든요.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. 저거 다 사오면 돈이 얼마인 걸 아니까. 그래서 저는 그건 또 사와요. 왜냐면 내가 좋으니까.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런 걸 성격을 아니까 다시 다 사오면 저기 돈이 많으니까 차가망 당장 쳐줄게. 뭐 어떻게 하면 돼? 그늘로 옮길까? 막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오늘도 막 어제 물김치 담아놓으니까 제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물만 줬어요. 물만 주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물만 주면서 또 내가 오늘 또 심하게 했나, 혼자 고생하는데 또 혼자 반성하면서 다육이들 물만 줬어요. 키울 줄 모르니까 욕심내면 안 되는데, 근데 한번 저는 거기에 이제 그게 좋으면 그것만 해요. 그리고 그것만 보이고,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만 보여요. 사실은 다른 게 안 보여요. 진짜 신랑만 봤어요. 이날 때까지. 다른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를 쳐다도 안 봤죠. 근데 그렇다는 사실을 신랑이 안 알아주더라고요. 제가 원래 특성이, 제 성격이 원래 하나만 보면 하나밖에 볼 줄 모르는데 경주마하고 똑같아요. 양옆이 가려져 있는 경주마예요. 눈이 가려져 있는, 앞만 볼 수 있는. 저는 앞만 봐요.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지켜야 되는 거, 그것만 봐요. 나머지는
딱히 관심 없어요. 그냥 그 순간에 지나갈 때 관심 있는 거지. 지나고 나면 내가 말해서 그 사람한테 잔소리를 들을까봐 내 야옹이도 있잖아요. 자꾸 간섭하잖아요. 처음에는 이렇게 야옹이도 이렇게 지가 나한테 와서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하다가도 그게 뭐 쓰다마 달라든지 아니면 지한테 뭘 달라든지 요게 좀 선을 내가 이제 넘잖아요. 걔 싫어해요.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고양이를 잘 키우면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진다면서요. 그래서 애들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. 당신이 고양이를 한번 보라고. 쟤도 지가 싫을 때는 쳐다도 안 보고 지가 필요할 때는 와서 살랑거리고 그리고 밥 주는 시간, 추루 주는 시간 정확하게 알고 그 시간 되면 찾아온다고. 그게 사람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라고. 그게 낮에 추루 주잖아요. 평상시에 이제 아침 저녁에만 추루 주니까 낮에 추루 주면 안 먹어요. 그 시간에 추루 준다고 불러도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오지 않아요. 걔도 안 쏘으려고 들던데요. 고양이조차도 우리한테 안 쏘으려고 해요. 거짓말에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애들 아빠가 한번 만지고 싶거나 보고 싶어서 부른단 말이에요. 주로 준다고 안 와요. 걔도 안 와요. 야옹이도. 근데 사람이며 하물며 제가 뭐 광고를 본다든지 그 영상을 본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. 한 번, 두 번 쌓이면 알죠.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아니면 야옹이를 대할 때도 그래요. 내가 진짜 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면 진짜 배려하는 거를 지한테 배려하는 거를 알 거라 생각하고 대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. 신랑한테도. 당신이 행동하는 게 표현을 해야지 남이 알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고. 그래서 저한테 표현 좀 하락한데 일절 안 하죠. 경상도 남자라서 안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. 아마 진짜 말을 안 하면요 말이 줄어요. 그리고 말하는 요령도 줄고요. 아가씨 때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. 분명히 면접 보러 가가지고 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. 말 진짜 잘하거든요.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넋을 놓고 봤어요. 어떻게 그렇게 말 잘해요? 어떻게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해요? 단어 선택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?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. 그때는 자꾸 하니까 늘고 요령도 생기고 저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라는 걸 알죠. 지금은 안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있으면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죠.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들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입에서 단내가 난다 그러나? 하도 말을 안 해서 그따 그러던데요. 고양이도 주인이 말을 많이 하면 수다스러운 고양이가 되고 주인이 말을 안 하면 고양이도 말을 안 한다면서요. 고양이도 똑같다던데요. 근데 우리 야옹이는 저 닮아서 수다스러워요. 지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요. 싫고 좋고 그 다음에 뭔가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똑부러지게 말해요. 그래서 뭐 그거는 한 수 없죠. 뭐 제가 가한테 말을 많이 해서
그냥 말할 상대가 없었으니까 유튜브를 그냥 찍게 되면 단 1초만 찍잖아요. 잠깐 찍으니까 뭐 몇 초만 찍으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야옹이한테 말을 많이 하죠. 야옹아 밥 잘 먹었나, 아니면 뭐 어떻나,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죠. 그러면 가도 대답을 해요. 그리고 필요하면 와서 또 지가 이제 의사 표현을 하고요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죠. 그리고 요 며칠 요 근처에 이제 야옹이가 영역 싸움이 있었나 봐요. 근데 우리 야옹이가 쫄보예요.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. 그냥 쫄보일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온실속의 하초죠. 일반 고양이들은 밖에서 다 자도 관계 안 하는데 야옹이는 지극정성을 해도 뭐 핫백 다 넣어주고 뭐 실내에서 키우고 별 그걸 다 해도 겨울에 4번 감기약을 사다 먹였나? 그리고 뭐 거의 지 입에 밥 안 먹으면 지 입에 맞도록 먹이려고 용쓰고 그랬으니까 그냥 뭘 어디 가서 지가 적을 한다든지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.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. 이렇게 아주 먼 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. 그리고 밖에서도 안 자요. 들어와서 제 옆에서 자요. 지금 며칠째 싸워놓으니까 며칠 동안은 저한테 와서 잤었어요. 근데 오늘 이제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 고양이들이 안 싸우네요. 고양이들도 꾸준히 영역 싸움을 하더라고요. 근데 야옹이 같은 경우에는 영역 싸움 할 필요 없죠. 만약에 이제 넘어오면 저보고 이제 오지 말라고 말려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걔들 보고 밥만 먹고 가라는 식으로 딱 선을 꺼면 걔들도 밥만 먹고 가거든요. 고양이들도 눈치 빤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지 구역이 요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먹는 거, 자는 거, 노는 거 다 해결되니까 구태여 남의 영역을 침범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리고 그게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저걸 하는 게 아니고 입맛대로 골라 먹으니까 간식이며 사료며 주르며 닭가슴살이며 뭐 그게 한 번도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영역 싸움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 싸우면 그냥 들어와서 자요. 그게 일종이에요. 저를 엄마라 생각하죠. 엄마라 생각하고 그냥 엄마한테 와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영역 싸움이 이제 줄어들면 이제 밖에서 잔다든지 밖에 고양이들하고 어울려요. 그래서 애든 어른이든 고양이든 온실 속에 하초를 키우면 안 되는데 근데서 야옹이를 뭐 제가 어떻게 지금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키웠는데 안 키울 수는 없잖아요. 또 걔를 뭐 사료를 안 주면 분명히 어떻게든 찾아는 먹겠죠. 근데 힘들어 할 거예요. 못 해내죠. 그래서 애들을 되게 강인하게 키우려고 했었는데 근데 티나요. 애들을 강인하게 키우려고 애썼지만 제가 조금 이제 보호하고 다 해주고 했는 거에 대한 그게 티난다 하더라고요. 가면 그냥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고요. 구김없이 산 티가 난대요. 그건 뭐 어쩔 수 없죠. 근데 제가 강인하게 키운다고 해서 강인하게 크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키운다 해서 안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이제 어릴 때는
존댓말을 하고 제가 애기들을 키웠어요. 보통 애들이 반말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애들한테 존댓말을 진짜 사용했어요. 지금은 그래. 그리고 딸 친구들 보고 어떨 때는 반말하고 어떨 때는 존댓말하고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. 그게 그런 게 있어요. 매일 보면 어떤 때는 반말을 했다가 어쩌다 한번 보면 또 존댓말을 사용해요.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, 이렇게 애기들 키울 때도 애들이 빨리 존댓말을 배우라고 제가 존댓말을 애들한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라고 가르쳤어요. 그러면 애들도 자연적으로 엄마한테 듣는 게 요를 존댓말을 듣기 때문에 따라하죠, 존댓말을. 그래서 커서 이제 반말을 하는 거지, 애들은 어릴 때는 존댓말 썼어요.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저는 좋은 건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온실 속에 하초와 같다는 거를 안지는 얼마 안 됐어요. 한 5년 됐나? 그래 키우면 안 된다는 거. 경쟁사에서 못 이겨낸다는 걸. 그래서 제가 먼저 애들한테 막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. 나 이거 싫다고, 너네 이러는 거 싫고, 그리고 막 욕도 막 했어요, 애들한테.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, 엄마가 욕을 하니까. 그래서 저거가 욕 안 하던데요. 그 전에 저거가 욕 잘하더니만 내가 욕을 하니까 욕 사용 안 하던데요. 그래서 욕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하지 말? 아니, 하지 말래요. 엄마는 욕이 안 어울린다고.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. 자녀분들 욕하는 거요, 야단치지 마세요. 사회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고요. 저는 뭐 착하게 살아라, 뭐 욕하지 마라, 양보해라 라고 가르쳤거든요, 어릴 때는.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. 부당하면 얘기해라,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해라, 그리고 참을 때는 참아라, 그리고 남이 잘못된 거를 봤을 때는 바로 얘기하지 마라. 좀 참았다가 남들이 그냥 보고 느껴질 때, 만약에 그 사람이 물었을 때 말을 해라. 그리고 구태여, 네가 먼저 나서서 말은 하지 마라. 그럼 네 손해다.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. 먼저 뭐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꼰질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꼰질다 해서 그게 니한테 덕은 되지 않는다. 그게 뭐 자 나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쁨을 받겠지. 그거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런 것도 하고, 뭐 부당한 거 그건 얘기했고,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,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,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라고 했어요. 근데 보통 이제 자기가 참잖아요. 참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. 저는 아니라 근데 성격이 아가씨 때 이게 공주로 자란 게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하다가 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정은 많이 맞았죠. 아니라 해서. 근데 아니라 안 하면 내 거 다 뺏겨요. 그래서 내 거 안 뺏기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치다 보니까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죠. 많이 그런다고 해서 많이 안 뺏기는 건 아닌데, 그래도 최소한 지킬 수는 있잖아요. 그리고 사람의 만나는 폭을 그렇게 많이 넓히려고 애를 쓰지 마라. 사람을 많이 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다. 많이 만나면 많이 돈을 써야 되고, 소비도 많이 해야 되고, 그리고
할 말 안 할 말 많이 해야 되고 내 시간을 많이 뺏긴다. 그 시간에 내한테 필요한 걸 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해줘요. 다 부질없다고. 그리고 저는 직장생활 할 때 제 철칙이 뭐였냐면, 직장생활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. 참 재수없게 행동했죠. 재수없는 거 알았어요.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. 지금도. 만약에 거기 안에서 그분들하고 이제 친하게 놀았잖아요. 아니면 거기 교류를 친하게 진짜 언니 동생처럼 지냈는데, 저는 거기서 딱 선을 끊고 나오잖아요. 연락 안 해요. 그게 맞아요. 연결되잖아요. 그러면 내 말이 그쪽 안에 전달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안에 내가 그만두고 나왔는데도 그 직장 안에는 나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.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.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는 거죠. 이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.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게 맞는데, 내가 떠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계속 존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떠난 자리는 깔끔하게 떠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저는 되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신랑과 애들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는 있지만, 아직까지 내가 현재 삶이잖아요. 근데 직장 생활이라든지 옮길 때에 이제 그 한 곳에 대한 걸 다음까지 연결하지는 않아요. 그거는 그 순간으로 끝내버려요. 딱 그 사람들하고 교류를 끊어버려요. 그러면 그건 거기서 딱 머물러 버린 거죠. 그래, 딸한테도 나 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. 이게 뭐 교우관계 꼭 연결하고 이 사람하고 계속 연결되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하죠. 하지만 너무 막 그 사람의 시간을 뺏어가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 애들한테 그런 걸 많이 이제 해주죠. 내가 살아왔던 거,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, 그리고 제 얘기를 많이 애기 때는 뭐 못 알아듣으니까 안 해줬는데 커서는 해줘요. 제가 시집살이를 참 힘들게 살았어요. 너무너무 꼭 시부모를 떠나서 저는 두루두루두루 모든 게 시집살이였어요. 이게 다 이게 사는 자체가 시집살이였는데, 그래서 애들 보고 그래요. 나는 분명히 내가 시집살을 댕통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너네 뭐 얘 주위의 사람을 만약에 데리고 오면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할 것이다. 이건 옳고 저거는 틀리다라고 말할 것이다. 그러면 그 사람은, 너네는 엄마가 매일 그런 거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. 뭐 다르게 들릴 것이다. 틀리게 들리는 게 아니고 엄마의 다른 면을 볼 것이다. 그래서 엄마는 너네가 누구를 살기든 그냥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.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. 라는 말을 해요. 그리고 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명절 때 차라리 밖에서 잠깐 만나가 좋은 면만 보여주지, 구태여 엄마의 뭐 나쁜 면이라든지 아빠의 나쁜 면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막 보여주고, 뭐 올 때 갈 때 약속하고 가고, 이렇게 일본 사이는 그런다면서요. 자녀라도 내가 언제 방문할게 라고 얘기하고 찾아가는 거지 무작정 찾아가지는 않는다면서요. 제가 마인드가 아무래도 직장생활도 오래 했고 서울 쪽 그걸 살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조금 서울 쪽 생각이에요. 근데 애들이
이해를 못했어요. 근데 막상 애들이 커서 나가서 살아보니까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가 됐대요. 아들이 군에 가서 이제 처음에 힘들었나 봐요. 힘들었는데 이제 지가 이제 후임한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더래요. 그래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얘기해 달라 하니까 하더래요. 그렇게 한다고. 그래서 반성하고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후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. 엄마가 시집살이를 살았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한테 시집살이를 시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자기는 이해를 했대요.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런저런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애를 써요. 그리고 잔소리는 몇 번 들어서 얘가 싫어한다라는 걸 느끼잖아요. 그러면 안 해요. 나도 듣기 싫은데 걔들도 듣기 싫죠. 그래서 안 하고,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제가 직장생활은 똑부러지게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. 이렇게 했을 때 좋더라. 그리고 저는 밥값을 하라 그러거든요. 어느 집을 가든 어디에 방문하든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밥값을 해라. 뭐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거기에 뭐 실습을 가든 최소한 그 사람들이 뭐 밥을, 아르바이트를 가면 전시를 줄 거 아니에요. 아니면 좀 실습을 가도 전시를 줄 거고. 근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밥값은 해라. 그런 말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 뭐 애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차라리 엄마가 이런 거는 아니다, 이런 거는 맞다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제가 모르니까 할 수 없지만 크고 나서는 제가 얘기했어요. 엄마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. 그래서 또 저거 본 것도 기억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이해해주고 뭐고 저거가 지킬 거 지키고 그렇게 해요. 그게 옳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딸한테 이렇게 했어요.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월급 받았다 그러길래 돈 내놔라 그랬어요.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가 그 초월급이잖아요.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라는 말을 했어요. 대놓고 얼만데 너 당연히 연필 한 자루라도 사와라고 했어요. 그래서 알았대. 신발 사놨다 하더라고. 그래서 그 애들한테 무조건 퍼주는 건 아니에요. 요구도 해요. 요구도 하고 너 일단은 내한테 용돈을 받고 내한테 일단은 단돈 뭐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용돈을 받는 동안은 간섭은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자기들 다 알았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. 하라 그랬거든요. 근데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운 편은 아니에요. 먹고 살기 바빠 놓으니까 잘은 못 키웠지만, 근데 지금이라도 많이 소통하려고 애쓰고 뭐가 필요한지 애쓰고, 그리고 또 반성도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어릴 때 뭐 물으면 귀찮아서 잘 대답 안 해줬잖아요. 근데 지금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사실 집안에만 있고 일만 해놓으니까 제가 안 보고 안 들으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. 모른단 말이에요. 물으면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귀찮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했죠. 야, 너네 어릴 때 말
할 때 안 들어줘서 야 미안하다, 미안한데 나 모르니까 가르쳐 주라고. 10번 모르면 10번 몰라도 다시 가르쳐 줘. 20번 모르거든 20번 다시 가르쳐 주라고 말을 했어요. 그거 모를 수 있는 거라고.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꼭 젊은 사람만 유튜브 하는 거 아니잖아, 그죠? 연세 있으신 분들도 하시고 젊은 분들도 하시고.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 하는 거요, 사실 난 솔직히 더 존경스러워요. 이거 제가 해보니까 쉬운 거 아니거든요. 편집도 그렇고 뭐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각도 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실수할까봐 겁도 나고.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또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. 아, 유튜브 하면 치매 예방도 되겠구나. 왜냐면 이거 꽃 이름 최소한 지금 제가 그전에는 이런 거 외울 이유가 없었잖아요. 제라리움도 외워야 되지, 만데빌라도 외워야 되지, 저 우주목도 외워야 되지. 자꾸 그 당시에 또 봐요. 제 이름 깜빡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. 이 꽃 이름 외우고 생각하고, 어른들 왜 하트 치면 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듯이 또 하초도 자꾸 만지게 되고 들다 보게 되고 하다 보면 뭐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하면 행복하잖아요. 옷을 좋아하고 뭐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 행복하니까 저는 치매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맨날 뭐 그냥 멍하게 있는 것보다, 아니면 뭐 저게 뭐 나한테 어떻게 하니, 뭐 자식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니,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꽃 관심 있고 꽃 들다 보고 있으면 일단은 자녀들한테도 덜 관여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치매 예방에 저는 이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겠지만,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할 거예요. 계속 이게 바짝 지금 시작한 지가 작년 1월달 했거든요. 그러면 12개월하고 한 17개월 됐죠. 17개월 됐는데 저는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유튜브를 할 거예요. 유튜브가 허락해주는 한까지. 그래서 끝까지 할 거예요. 왜냐면 뭐 일단은 이걸 하니까 사람이 덜 멍하게 있어요. 이게 멍하게 있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.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. 그리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영상을 어떤 거 만들까, 뭐 어떻게 편집할까, 유치원분들한테는 무슨 글을 쓸까, 뭐 단어도 생각해내고